좋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종목 진단 시작할게요.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골드님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17,0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쯤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하나마이크론도 한동안 계속 바닥권을 좀 다지는 듯 싶더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조정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반도체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물타기를 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우리 원익 IPS를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꼼꼼하게 나눠봤는데 하나마이크론은 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 의견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준현 운용형님, 하나마이크론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네, 보유 의견입니다. 보유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보유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보유로 의견 맞춰주셨고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하나마이크론은 어떤 모멘텀들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저 반도체 얘기를 할 때 하나마이크론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매매한다 그러면 저는 탑을 하나마이크론을 보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장비는 주성엔지니어링.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진입을 안 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를 접근한다면. 이 회사는 이제 패키징 회사거든요. 비메모리 쪽인 회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용인 쪽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300종을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 자체가 비메모리 공정 과정에 이쪽에 비메모리 쪽에 하나마이크론과 관련 이쪽입니다. 가장 먼저 이쪽에 회사가 탑일 거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 자체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패키징 공정 과정의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회사가 최근에 주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삼성전자가 이 패키징 공정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하나마이크론한테 1,000억 원대에 해당되는 장비를 시설을 임대를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공정 과정을 빨리 개선시켜 수율을 높여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하나마이크론 패키징 공정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반도체팡이 좋아진다 한다는 현재 그래도 안정적인 비메모리 쪽이 투자가 삼성전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메모리 쪽은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비메모리 쪽은 투자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 다만 주가 자체가 종목이 많이 떴습니다. 뭐 종목이 어쩌면 9,000원대부터 해가지고 18,000원까지 100% 올랐어요.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은 앞서 있다시피 삼성전자의 시설 장비 임대 1,000억 원대에 해당되는 무상 임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다음에 앞서 300조 투자 규모의 가장 핵심 자체가 패키징 반도체라고 그랬으니까 이 회사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이 움직일 때도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아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과 더불어서 HPSP. 근데 HPSP는 최근 주가 안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 근데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보고 있고 회사가 이제 실적 자체가 지금 회사가 시가총액 7천억인데 영업이 1,277억인데 회사가 지분 33% 갖고 있는 하나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상당히 아짜 회사거든요. 비메모리에 관련된 소모품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30% 되는 회사에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자체도 하나마이크론의 실적의 안정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조금 저도 진입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 정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가 비싼 회사가 SF 반도체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 순수한 패키징 회사인데 보시면 지금 1분기 때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6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작년도 1분기 때 225억인데 근데 지금 하나마이크론은 현재 지금 하나머티리얼즈가 약간 연결이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183억이 너무 많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할 거거든요. 네. 이 종목 실적 발표를 하긴 해야지 진정한 좀 바닥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추가 매수한다 한다면 본래 종목이 14,600원, 700원이면 어김없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반등이 나오는데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노려본다 한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하면 그때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장비회사도 안정판 역할이 있으니까 그때 재매수를 좀 노려보시고 일단 이제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반도체팡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회사니까 이 종목은 충분히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손절이 필요하시면 14,000원이고 목표 주가는
최근에 종목이 18,600원까지 갔는데 아마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7,600원 정도 전후가 현재로 봐서는 2분기 정도까지 목표 주가,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정도 가게 되면 결국 이제 18,000원 넘어갈 건데 일단 2분기 정도까지는 18,000원 정도를 크게 상회할 것 같지 않으니까 17,6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투자의 찐 수혜주다, 반도체 업황 회복 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긍정적인 부분들 확인을 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요,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들 확인하고 하시고 한번 그 목표가 체크하시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올해 연초에 이 종목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후공정 패키징 히트칠 때 종목들 SAF 반도체, 뭐 PMIC 쪽에서는 네페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마이크론이라고 했어요. 패키징에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패키징의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후공정의 꽃은 저는 패키징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케이크도 예뻐야지 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맛은 거의 다 비슷한데. 예뻐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에요. 사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실적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1분기는 다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관한 전반적인 여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장비 쪽에서는 HPS, 주성엔진은 유진테크 이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하나 더 곁들인다면 PSK 정도예요. 그리고 후공정으로 좀 여기는 1분기 실적들이 다 그렇게 적자폭이 크지 않을 거예요. 후공정으로 좀 간다면 패키징 쪽에서 소재 파트를 제외하고 원익회신은 ISC 뭐 부품 쪽을 제외하게 되면 하나마이크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멘텀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몇 종목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실적 떨어지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 장비 임대권 뭐 1,000억 원 그 이야기도 좀 나왔고 모멘텀을 좀 탔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경우는 결국은 비메모리인 것 같아요. 장비 수혜에 관해서 굉장히 업황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야 1,000억 원 논의 좀 해보자 우리 장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마이크론도 1분기 실적을 감소하겠지만 역시나 시장의 기대치가 좀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종목을 보게 되면 요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까 원익 IPS 같은 종목 보게 되면 제가 장기로 조금 시청자님의 성향을 다 방영해서 장기 보유하셔라 내년 초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마이크론은 수급도 떨어지잖아요. 상당히 외국인들도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 어찌됐건 수급이라는 것이 선도 세력의 단가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들의 자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마이크론을 우리 시청자님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여기서 얻어갈 것은 하나마이크론의 기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안 되겠구나. 차트 모습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 다 뭐 TV로 보시죠. 17,000원에 사신 거면 이거 너무 급했죠. 맞아요. 거의 꼭대기에서 올라타셨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접근하시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나마 비중이 10% 정도니까 여유가 있으신 거지 이 비중이 30%였다.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국면에 조마조마하거든요. 지금은 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버틸 수 있는 종목 선정을 하셔야 된다. 저는 좀 운영님과 다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 따로 제시를 안 했고요. 14,000원 정도에서 아무래도 추가 매수 문의를 좀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짧게 좀 우리가 그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경기 침체 국면에 맞물려서 민감주의 영향권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 목표가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되 14,000원에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요. 중장기 목표가로 저는 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종목 선택은 잘했는데 가격을 좀 높게 샀다라는 의견으로 종합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목표가 2만 원 잡아주셨고요. 14,000원에서 추가 매수 의견도 주셨으면 손절가는 없고요. 운영료님께서는 목표가 17,6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